오늘은 가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이란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말에서는 말투나 어조 등으로 가능성이 없는 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영어에서는 확실하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서 말하는 사람이 가능성이 없지만 하는 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현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 패턴이란 무언가 하면 if절의 시제를 정상적인 시제보다 과거로 이동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즉, 현재나 미래의 일이라도 그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하는 말이라면 if절의 시제는 과거 시제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이미 발생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 결과와는 반대로 표현을 하는 것이라면 과거의 일이라도 if절의 시제는 had pp, 과거 완료 시제를 써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현재나 미래의 일인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는 말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게 돼요. if절에는 주어 플러스 과거 시제가 쓰여지게 되겠고요. 그 다음 주절에는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과 그에 이어지는 동사의 원형이 쓰이게 돼요. 가정법에서는 주절에 추측을 나타내는 그런 조동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조동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또한 과거에 벌어진 일인데 그 결과와는 다른 표현을 하려면요. if절에는 had pp 시제가 쓰이겠고요. 그 다음 주절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주는 것까지는 같은데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것이 아니고요. have 플러스 pp로 표현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if절에 과거 시제가 쓰일 때 우리는 그것을 가정법 과거라고 보통 부르고요. if절에 과거 완료 시제가 쓰인 경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지금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가정법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만약 내일 눈이 온다면 난 눈사람을 만들 거야 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 만약 6월 부산의 경우라면요. 전혀 내일 눈이 올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이라는 미래의 시제이지만 가정법 과거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표현이 만들어지겠죠. If it snowed tomorrow, I would make a snowman.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겠어요. 이번엔 6월 남극의 경우라고 생각해 봅시다. 남극에서는 6월이지만 눈이 올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가정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건의 그런 문장을 만들면 되겠어요. 일반적인 조건문이란 if절에 정상적인 시제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본다면요. If it snows tomorrow. 여기서 조건의 if절에서는 미래라도 현재 시제를 써주는 것이 정상 시제입니다. 그래서 if it snows tomorrow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조동사도 정상적으로 I will make
a snowman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이번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어제 백화점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티셔츠가 있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오늘 다시 갔더니 품절이 돼버린 경우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할 것 같아요. 아, 어제 내가 돈이 있었으면 그 티셔츠를 살 수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겠죠. 그러면 이 말은 어제 이미 끝난 상황인데 그것을 반대로 표현하는 데 불과한 그런 표현이겠죠. 따라서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내용을 반대로 표현하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If I had money yesterday. had 그러니까 모양이 좀 이상한데요. 네, 맞는 표현이에요. 만약 내가 어제 돈이 있었다면 I could have bought 그 티셔츠, the t-shirts가 되겠죠. 이번엔 좀 다른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어제 마음에 드는 티셔츠가 있어서 제가 샀어요. 근데 오늘 다시 가보니까 반액 세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싶겠죠. 내가 어제 그 티셔츠를 사지 않았으면 지금 2개 살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싶겠죠. 한번 표현해 볼게요. If I had not bought the t-shirts yesterday, I could have bought 2 of them now. 자,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내가 어제 티셔츠를 사지 않았으면은 어제 상황을 반대로 표현한 것인데요. 지금 2개 살 수 있다는 표현은 여기 now가 있듯이 지금의 상황이죠. 따라서 if절과 지금 주절이 가정하는 상황이 시제가 조금은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주절에 could have bought 이 부분을 could buy로 바꿔서 표현을 해 주시는 게 맞겠어요. 이렇게 if절과 주절의 시제가 다른 가정법 패턴을 혼합 가정법이라고 보통 불러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if절에는요, 3가지의 동사의 시제가 사용된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먼저 현재 시제가 쓰일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과거 시제가 쓰일 수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had pp 과거 완료의 시제가 쓰일 수 있습니다. 이때 현재의 시제와 어울리는 주절의 표현으로는요, 조동사도 역시 현재 시제를 써주고요. 그 다음 동사의 원형이 따라오겠죠. 그 다음 if절의 과거 시제가 쓰였을 때는요, 조동사에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형이 오고 그 다음 동사 원형이 오면 됩니다. 세 번째, had pp가 쓰였을 때는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오고 나서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이 아니라 have pp의 형태가 오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if절에 had pp가 왔을 때 주절의 내용이 과거라면 방금처럼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have pp가 쓰이겠고요. 주절의 내용이 현재에 상관 있는 가정이라면 가정법 과거와 마찬가지로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원형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어요. 이런 것을 우리는 혼합 가정이다 이렇게 불렀죠. 각각의 의미를 한번 정리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if절의 현재 시제 그리고 주절의 조동사의 현재와 동사 원형이 쓰였을 때는요, 현재나 미래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일에 대한 가정이었죠. 반면에 if절의 과거 시제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였을 때는요, 현재나 미래에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if절의 had pp 그리고 주절의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를 썼을 때는요, 과거의 사실을 반대로 표현한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if절의 had pp 그리고 주절의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원형은 과거 사실을 반대로 표현한 것과 현재의 사실의 반대를 그렇게 함께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상으로 가정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서 위 내용을 완전히 자기 것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